오래전 나는 경기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서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었다. 그 마을은 자연이 아름답고 공기가 맑았지만 밤이 되면 유난히 어두워지는 곳이었다. 할머니 댁은 특히나 오래된 한옥으로 나무 기둥이 삐걱이는 소리가 자주 나는 고집스러운 집이었다. 그 여름 나는 평소처럼 할머니 댁에서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밤이 되면 외출을 자제하기 시작했다. 나는 왜 그런지 궁금해서 할머니께 물었다. 할머니는 심각한 얼굴로 나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한참 벌초철이 지날 무렵이었단다. 마을 뒤쪽에 있는 공동묘지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주민들 중 몇몇이 밤에 묘지 근처에서 하얀 소녀가 울고 있는 걸 봤다지 뭐냐. 처음에는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이야기가 퍼지면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두려움이 확산되었다. 그 소녀는 붉은 옷을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상태로 묘지 근처를 배회하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그녀는 특히 달이 밝은 밤마다 자주 목격되었다고 했다. 내 호기심은 날로 커져갔다. 나는 친구 2명과 함께 그 소녀의 정체를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다. 한밤중이 되자 우리는 몰래 할머니 댁을 빠져나와 묘지로 향했다. 묘지에 도착하니 달빛이 지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우리는 숨을 죽인 채 주변을 살폈다. 갑자기 멀리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현기증이 날 정도로 애처로운 소리였다. 우리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그리고 드디어 한 묘비 뒤쪽에서 울고 있는 소녀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정말로 온몸이 하얗고 붉은 옷을 입고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졌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며 뒷걸음질 쳤다. 그때 소녀가 갑자기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으나 눈에서는 이상한 불빛이 감돌고 있었다. 그 순간 우리는 무슨 일인지 모르게 전신이 얼어붙고 말았다. 소녀는 손짓으로 우리를 자기에게 오라고 유혹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무언가 그녀에게 다가가야만 한다는 강력한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내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번뜩 정신이 들어 외치며 소리쳤다. 도망가! 그 외침에 우리는 마법에서 풀린 듯 정신이 돌아왔고 필사적으로 발길을 돌려 할머니 댁으로 향했다. 할머니 댁 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깊은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할머니에게 전날 밤 겪은 일을 털어놓았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어쩌면 그 소녀는 이승을 떠나지 못한 불쌍한 영혼일지도 몰라. 아마도 자기를 기억해주기를 바라는 걸지도. 그날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묘지 근처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그 소녀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로 남게 되었다. 이따금씩 나를 불러내던 밤의 소녀를 떠올릴 때마다 나는 아직도 한여름밤의 서늘한 바람을 느끼곤 한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다가가는 것은 아무도 감히 하지 않았고 나 역시도 그러한 시간을 잊지 않기로 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대학생인 민수는 기말고사 준비로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남아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에 돌아간 시간이라 도서관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무겁게 느껴지기도 했다. 민수는 집중하기 위해 이어폰을 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서관의 적막함이 더 신경 쓰였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민수는 집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노트북과 책들을 챙겼다. 도서관 문을 나서려는 순간 전등이 깜박이더니 전기가 나가버렸다. 갑작스러운 어둠에 눈을 뜬 채로 멈칫했지만 금방 핸드폰을 꺼내 플래시라이트로 길을 밝혔다. 설상가상으로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고 민수는 우산을 챙기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비를 맞으며 도서관에서 나와 학교 캠퍼스를 지나가는데 고요한 분위기가 더욱 무겁게 몰려왔다. 민수는 왠지 모를 오싹함을 느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길을 걷다 보니 낯익은 건물 앞을 지나게 되었다. 그것은 한때 기숙사로 사용되었던 오래된 건물이었다. 지금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폐퇴되었지만 항상 지나칠 때마다 이상한 느낌을 주었다. 그때 누군가의 속삭임과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민수는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쏟아지는 비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이 이상했지만 피곤함을 핑계로 넘기려 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고 뭔가에 이끌리듯 발걸음은 급히 기숙사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옛 건물의 입구가 불길하게 열려 있었다. 마치 누군가 그를 초대하기라도 한 것처럼 호기심과 불안감 사이에서 망설였지만 민수는 결국 입구로 한 걸음 다가갔다. 건물 안은 생각보다 더 어두웠다. 그는 플래시라이트를 켜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건물은 바람소리에 따라 삐걱거렸고 오래된 나무 바닥은 민수가 걸을 때마다 소리를 냈다. 그때 계단 위에서 무엇인가 휙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민수는 놀라 멈춰섰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찼지만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는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2층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긴 복도를 따라 작은 빛이 새어 나오는 방 하나를 발견했다. 그 문은 절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누군가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그 방으로 다가갔다. 방 안에는 이곳저곳 낡은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한가운데 의자에 앉아 등진 채로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복장은 기묘하게도 오래된 학생복 같았고 고개를 떨군 채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민수는 그 모습에 몸이 얼어붙었지만 거의 마법에 걸린 듯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 순간 남자가 고개를 돌리며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피곤함과 두려움이 혼합된 듯했고 희미하게 도와줘라는 말을 남겼다. 그와 동시에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차가운 기운이 방을 감쌌다. 공포에 질린 민수는 뒷걸음질치며 방을 빠져나오려 했지만 문이 굉음을 내며 닫혀버렸다.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침착하자고 다짐하며 다시 플래시라이트를 들고 방 안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벽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들과 낙서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그중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1975년 이 기숙사에서 한 학생의 흔적도 없이 사라진 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사진 속 학생은 방금 전까지 의자에 앉아있던 남자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민수는 그때서야 이곳이 단순한 폐기숙사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때 방 안에 흐릿하게 아지랑이처럼 보이는 실루엣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모두가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고 그 목소리들이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민수는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렸지만 열리지 않았고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순간 방 안이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차더니 잠시 후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민수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는 다시 도서관의 출입구 근처에 서 있었다. 그는 방금 경험한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혼란스러웠지만 무사히 돌아왔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그 기숙사 앞을 지날 때마다 왠지 모를 감시받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날 밤의 기억을 확실히 잊을 수 없었다.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미해결된 수수께끼가 남아있었고 종종 그날 밤의 기묘한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기도 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민속촌 체험관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오직 여름에만 열리는 곳으로 많은 사람이 과거의 생활을 체험하고자 찾곤 했습니다. 민속촌은 전통 한옥과 초가집으로 꾸며져 있었고 곳곳에는 옛날 사용하던 농기구와 생활용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것은 바로 옛날 방식 그대로 만들어진 귀신의 집이었습니다. 귀신의 집은 오랜 전설과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옛날 이곳은 실제로 귀신이 자주 출몰했던 장소였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귀신 마을이라 부르며 두려워하곤 했습니다. 이 때문에 마을은 점점 쇠락하고 사람들은 떠나가 결국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민속촌이 세워지면서 다시 사람들의 발길이 닿게 된 것이죠. 무더운 여름날 대학생인 민수와 그의 친구들은 민속촌 체험을 하러 이곳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민속촌 체험관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귀신의 집을 가장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입장하기 전 안내 직원은 주변 환경이 어두우니 조심하시고 중간에 무서우면 언제든 나가실 수 있습니다라며 주의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집 안은 온통 어두웠고 바람에 흔들리는 창문 덧문 소리가 섬뜩하게 들려왔습니다. 민수와 친구들은 서로 긴장된 웃음을 주고받으며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집 내부에는 마치 누군가 방금까지 살았던 것처럼 생활 도구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곳곳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방에 들어섰을 때 방 한가운데에 놓여있는 고풍스러운 거울이 눈에 띄었습니다. 민수는 괜히 거울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거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거울 속에서 자신과 친구들 뒤편으로 하얀 소복 입은 여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려 했지만 그들은 아마도 장치일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다음 방으로 이동하자 방 안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방향으로 열리는 문들, 어느 것을 택해야 할지 순식간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그중 한 친구가 장난삼아 벽 뒤를 보면 쉽게 나가는 길이 있을 거야 라며 무심코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벽 뒤쪽에서 사람 형상의 그림자가 반사되어 나타났고 방 안의 모든 문이 동시에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점점 숨쉬기가 힘들어질 만큼 공기는 싸늘해졌고 아이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차가운 바람이 방 안을 휩쓸고 바람과 함께 어린아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들은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마지막 방에 다다랐고 그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의 마지막으로 방 안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방 한 구석에 놓인 작은 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함을 열어보자 그곳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무리의 아이들이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그중 한 아이의 모습이 아까부터 민수를 괴롭히던 그 웃음소리와 너무도 흡사했습니다. 사진을 본 순간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였고 밖으로 나가는 문을 향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길 내내 그 웃음소리가 그들 귀에 맴도는 듯했고 민수는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 민수는 우연히 민속촌에 관련된 오래된 기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엔 마을 사람들이 전해 내려오는 한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오래전 그 마을에는 어린아이들이 줄지어 실종된 사건이 있었고 그 후로 그들의 영혼이 마을을 떠돌며 사람들을 홀린다는 전설이었습니다. 민속촌은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였던 것입니다. 민수는 그제서야 자신이 겪었던 일이 그저 체험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다시는 그곳에 발을 들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가끔씩 그날의 웃음소리가 꿈속에 찾아와 그를 괴롭히곤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여름은 공포로 얼룩진 채 마무리되었습니다.